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2학기요. 재정정책 과목을 맡은 경제학 짱박사 장성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제가 수업만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OT만 하고 수업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간단하게 수업 소개 방식과 강의 방식, 교재, 그리고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요, 2학기 때 재정정책이라는 과목이 개설돼 있잖아요. 근데 보통 1학기 때 재정학이라는 과목이 경제학과에 개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개가 중복되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1학기 때 재정학 시간에 아마 실러버스 같은 강의 계획서를 살펴보면 전범위를 다 못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수님들, 이전에 교수님들 보통 강의하실 때도 앞에 재정학의 절반 부분을 재정학 시간에 나가고 재정정책 시간에 이제 뒷부분을 나가는 경우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약간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수업 시간은요, 3시간 수업이긴 한데 목요일 날 오전입니다. 10시 30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플립 러닝이라 해가지고요, 미리 그냥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은 온라인으로 제가 강의를 찍어서 올려놓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장단점이 있어요. 원래는 1시간 반보다 좀 더 길게 한 2-3시간 강의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오프라인 수업에 참석을 하는 거야, 이 시간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과제를 내주거나 등등 토론과 이렇게 왕성한 수업의 활기찬 모습을 기대하고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쉽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온라인상에 사실 3시간이라 해도요, 수업 진도를 많이 빼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상황 봐서 온라인상에 약간 2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온라인이 뭐 3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고 오프라인에서 그걸 이어서 수업을 이어서 나갈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수업의 앞에 인트로 설명을 할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따라오시고 뒷부분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약간 하이브리드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접목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는 어디서 하는데, 강의는요 31705 여기서 하겠습니다. 혹시 재정정책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는 데 있어서 미리 들어야 될 거 있어? 사실 없어요. 없는데 약간 제가 엄청난 수리적인 걸로 하거나 그러지도 않을 거고, 좋은 책을 선정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물론 약간의 수학은 들어가긴 할 겁니다. 미시경제학적인 얘기는 들어갈 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알면 좋긴 하지만 수업을 들은 적 있는데 제가 아주 잘 알진 못합니다.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언론이나 이 정도 들으면 당연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교재는요, 여기 나와 있는 로젠의 재정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할게요. 벌써 10판이나 나온 책이고요. 퍼블릭 파이낸스라고 해서 이게 바로 공공경제학 재정학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어 있는 책이죠. 가장 재정학의 그래도 바이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많은 재정학 책도 만들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온 지가 그래도 거의 한 4년 전, 5년 전 되기 때문에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내용 자체만 그거 놓고 봤을 때는요, 거의 재정학이라는 과목도 기본적인 툴 분석 방법은 똑같으니까 그래도 최신 내용이라 볼 수 있고요. 이 책의 장점은요, 단순하게 원서 내용만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이 편역자분들께서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얘기들도 여기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름 최신의 데이터들, 최신의 얘기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리고 주옥 같은 문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레퍼런스도 잘 나와 있으니까 이 책을 기본으로 하시게 되면 어디 가서 그래도 재정학은 제대로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뭐 저한테 강의를 잘 들었다 이게 아니라 이 좋은 책을 한번 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책 가지고 제가 1페이지서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책 교재만 준비해 오시면 되겠어요. 자, 수업의 진행 방식은요. 이렇게 판서를 기반으로 해서 할 거예요. 판서를 기반으로 해서 뭐 그래프를 그리고 내용을 정리하면서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교재 준비하시고 수업 잘 따라오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고요. 중간중간에 연습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과제로 내줄 생각도 있긴 한데 그거는 상황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책 뒤에 연습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연습 문제랑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지금 두 번의 시험을 생각하고 있는데 요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잘 풀어보시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충분하게 잘 대비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시험 문제 내는 스타일을요, 좀 말씀드리면은요, 그걸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잖아요. 야, 저 사람의 기출 문제는 어디서 구할 수 있어? 제가 인터넷에 다 올려놓을게요. 예전에 다음 블로그에 제가 기출 문제들을 강의했던 걸 다 올려놨는데 다음에서 블로그를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서 거기 나왔던 자료들을 좀 딴 데로 이동을 해 놓으세요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정신없고 바쁘다 보니까 놔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공중 분해돼 버린 거야.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다시 올려놓고 있어요. 네이버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 이렇게 해서 네이버에 치시면은요, 이렇게 게시판에 보면 기출문제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경제학의 여러 가지 수험 대비 목적으로 하는 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질의응답 받으려고 여기다 만들어 놓긴 했는데 중간에 여기다가 제가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지금 이 너무 많아요. 많아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제가 했는데 아직도 2011년 거 뭐 이런 거 지금 올리고 있거든. 그래서 요거를 해서 조만간 2024년 1학기까지 문제를 다 업로드 할 테니까요. 여기 뭐 재정학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내용들 보시면 되는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니고 우리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잘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가 필요한데 제 문제 스타일이 있잖아. 문제 스타일.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으로 보지 않고 주관식으로 볼 겁니다. 주관식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나와? 약수령이야? 서술형이야? 서술형이면 또 어떻게 나와? 그런 것들 샘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되겠는데요. 얼마 전에 4만 명이 넘었어요. 예, 여러분 덕분이에요. 감사드려요. 여기에 보면 약간 경제 원론이나 미시경제학, 뭐 재정학도 있긴 합니다. 예전에 뭐 학교에서 재정학 강의한 거라든가 또 아니면 이제 글로벌 리더 학과에 가면 재정학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여기 보시면 우리 성대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는 게 좀 잘 돼 있어요. 카메라가 그래도 나름 화질도 괜찮고 좋아요. 그래서 요 강의 찍은 것도 다운받을 수 있어가지고 지금 올려놓고 있거든. 그래서 올려놓고 있으니까 뭐 지난 학기에 뭐 노동경제학, 재정학 이런 거 과목을 했어요. 재정학의 이해 이렇게. 그래서 올려놨으니까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예전에 찍었던 학원 강의 중에서 뭐 지금 팔리지 않고 뭐 지금 판매하고 강의하는 거에 저해가 되지 않는, 저촉되지 않는 그런 과거 동영상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경제학 내용 중에서 내가 좀 빈약하거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참고로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목차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사가 이렇게 할까 합니다. 재정정책이 제가 요 앞에 반 하는 게 있고 뒤에 반 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내용은 똑같은데 교재가 달라요. 앞에 반 수업은 로젠의 재정학 책으로 하고요. 뒤에 반은 그루버의 재정학 책으로 할 거야. 둘 다 이제 엄청난 저명한 교수님들 책으로서 아주 재정학의 바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은 비슷하지만 내용의 전개나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똑같은 책을 앞뒤 같이 해서 하면 동영상도 하나 찍어가지고 그냥 올리면 되고 편하긴 하잖아. 근데
약간 저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두 개 책을 다시 한번 또 꼼꼼히 볼 시간을 가져볼까 해서 일부러 다른 책으로 선정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다음 학기에 재정학을 어떻게 강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1학기에 재정학을 혹시 하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 요 안 다룬 부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또 약간 우리나라 교수님 재정학 책들 유명하신 책이 있거든요. 유명한 책이 뭐 이중구 교수님 책의 재정학이라든가 아니면 임봉욱 교수님 책의 재정학이라든가 뭐 그런 걸 통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재정정책 시간에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1학기 때 요 앞에 어디 재정학이라는 파트에서 좀 했을 텐데, 그래서 여기 보면 챕터 1장에 서론 부분에 재정학이 뭐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재정학을 분석하는, 연구하는 실증 분석의 도구들은 무엇인지, 규범적 분석의 도구들은 무엇인지, 요런 것들에 대해서요. 요거는 설명을 하려고 해. 그래서 아마 쉽게 인트로 측면에서 가볍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요 부분을 이렇게 강의를 할 거예요. 여기는 뭐 별로 길거나 양이 많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거 1장 하고, 그럼 이거 이제 보고 오시는 거야. 오프라인에서 제가 챕터 2장 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금방 다음 주 끝나게 되면 이제 추석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수업이 없게 되겠죠. 그러면 추석 때 제가 어디 갈 수도 있겠지만 어디 가지 않고 챕터 3장을 찍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추석과 추석고 끝난 다음에는 1, 2, 3장까지 이렇게 끝내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공공지출, 공공재와 외부성 나와 있는데 그쪽의 토픽은 안 할게요. 아마 1학기 때 하는 재정학 시간에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공공재, 외부성, 여러 가지 비용 편익 분석 이런 것들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여기 조세 파트 있죠. 조세의 기본 원리라든가 공공지출 프로그램, 조세 이론, 조세의 경제적 효과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거듭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 여기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요쪽 실증 분석과 규범 분석 같은 거는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끝난 다음에 파트 2는 점프할 거고요. 파트 4에 초점을 맞출 건데 요거 가지고는 조금 분량이 조금 작기도 하고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우리가 또 관심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보건의료 또 그리고 연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정책, 공공정책 관련해가지고 요 소득 재분배도 중요해서 파트 1을 간단하게 보고 파트 3 요거 하고 그 다음 파트 4에 조세와 분배, 그래서 어떤 조세가 바람직한 조세인가 그리고 효율성, 공평성 측면에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조세, 세금의 유형으로서 개인소득세라든가 법인세 등등등 소비세, 자산세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그 강의법은 뭐냐라고 하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교수님들께서 교과서를 선정하지 않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분도 나름대로 괜찮은 거지만 공부하기가 되게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뭔가 교과서가 있어야지 좀 체계적으로 착착착 나가면서 필요한 걸 거기다 덧붙일 수가 있게 되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금융 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험 준비할 때 있을 때 교과서를 가지고 차근차근 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로젠의 재정학이라는 책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 이 좋은 책을 가지고 제가 뭔가 새로운 걸 더 덧붙여 가지고 하기에는 책 진도 나가기도 빠듯해요. 그래서 책 진도를 차근차근 나가도록 할 거고 중간중간에 연습 문제 같은 건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그 연습 문제 중에서 괜찮은 거 이렇게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에 비슷하게 내려고 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본문 내용에 설명드렸던 것도 시험에 낼 거고 일부는 연습 문제에 있는 것도 출제할 테니까 잘 미리미리 풀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간고사 날짜는요 우리 따로 정하도록 합시다. 보통은 8주 차에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도 많이 또 듣지 않겠습니까? 그때 골고루 다 좋은 학점과 모든 걸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거의 대다수의 만장일치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언제 중간고사를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그 8주 차에서 앞당겨 보거나 약간 뒤로 한 주 연기할 수 있으니까 그건 수업 시간에 한번 논의를 해보죠. 기말고사는 보통 16주 차? 보통 그렇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마지막 주 차에 시험을 보는 걸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중간고사 안 보고 이러는 거 안 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건데 표정들이 다들 왜 이래요? 시험 때문에 다들 울고 있네요. 어쨌든 시험은 필요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잘 듣고 있다가도 뭔가 시험 준비를 해야지만 약간 뭔가 막 암기도 하고 뭔가 약간 에너지를 팍 쏟아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뭔가 또 깨달음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 대신 뭐 퀴즈나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요. 중간고사 40%. 여기도 기말고사가 중간고사보다 비중이 좀 많은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중간고사를 잘 못 봐도 기말고사가 퍼센트 비중이 더 높으니까 좀 더 욕심을 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중간고사를 못 본 학우들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뭐 경험상 보면은 그렇진 않아요. 중간고사에 어떤 사람이 망한 친구들은요, 기말고사도 이렇게 좀 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다 패턴이 비슷하긴 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중간고사부터 사실은 단추를 잘 꿰어서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중간에 출석과 평소 학습 같은 게 한 10% 넣어놓긴 했는데, 출석은 전자출결, 그걸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부르기도 할 거예요. 그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평소 학습은 별거 없고요. 우리가 요 내용들을 쭉 본 다음에, 글쎄, 조별 과제라든가, 중간고사를 만회할 만한,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중간고사, 어떻게 기말고사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점수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중간에 제가 과제를 하나 좀 이렇게 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조별 과제든 개별 과제든 책 본문의 내용이라든가 연습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레퍼런스 중에서 괜찮은 논문이나 보고서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발표를 하거나 여러분들도 같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과제를 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점수에 뭐 플러스 2점 한 요 정도를 가산해 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학점이 다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거고 목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은 이렇게 좋은 학점을 받는 게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좀 더 보람차고 네, 좋은 결실을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좋지만 중간에 제가 이런 토픽에 대해서 과제를 내주거나 하면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해서요. 이것도 신청자 되게 많을 거야. 예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지만 이렇게 발표 같은 것 좀 하시게 되면 가산 좀 준다고 했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막 경쟁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일부 분들만 발표할 기회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을 하시게 되면 좋은 학점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첫날 인트로는요, 1차 시 관련해서는요, 약간 OT 관련 정도의 내용을 할 것이고요. 아직 뭐 수강 변경 기간이 첫 번째 줄에 있으니까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제가 온라인 영상 몇 개 찍고 오프라인 목요일 날 이렇게 10시 45분입니까? 10시 반입니까? 그때 시작할 테니까 수업에 참여하셔서 같이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궁금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캠퍼스 거기 메시지나 이런 걸로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이캠퍼스 확인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확인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급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메일을 주세요. 메일. 그래서
실러버스 수업 계획서에 보면 선구장 해서 한 메일 나와 있는데 그 메일로 주시고, 만약에 수업에 참여를 잘 못할 것 같다. 아이고 갑자기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생겼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온라인 요 영상도 가능한 한 오프라인 수업도 온라인으로 영상을 녹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를 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언지를 해주세요. 메일이나 메시지로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해가지고는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맨날 그러면 안 돼. 아이고 오늘은 몸이 안 좋고 내일은 또 가다가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다음 주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상습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많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시고 메신저나 아니면은 그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본격적인 수업은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렇게 인트로 해서 교재 어떤 걸 사용할지, 그리고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리고 시험 문제 스타일은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은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타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메시지로 질문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